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올해로 딱 20년 차가 된 40대 여성입니다. 도대체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싶으면서도 조그맣던 딸이 벌써 저렇게 자기 의사도 표현 잘하고 가끔은 엄마랑 놀아주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의젓해진 모습에 그제서야 흘러버린 시간을 체감하기도 해요. 아이를 낳기 전에는 낳는 것 자체도 무서웠지만 낳은 이유가 괜히 참 두렵고 불안하고 그랬었어요. 아직 스스로도 미숙하게 느껴지는데 내가 과연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건전하고 바른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었고 세대 간의 격차도 점점 벌어지는 분위기에 제가 아이의 세상을 받아들이고 잘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정말 별의별 걱정이 다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만 하고 아이를 안 키울 수는 없는 노릇이니 낳고 나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 키웠어요. 제가 두 오빠들 밑에 막내로 커서 집안의 경제적인 지원을 상대적으로 못 받고 자랐던 터라 제 아이에게는 그런 서름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일도 육아도 열심히 했죠. 최소한 돈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못했다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려면 남편이 벌어오는 돈만으로는 부족하겠다 싶어서 육아휴직 딱 2년 쓰고 바로 회사에 복직을 했어요.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는 육아휴직 쓰고 온 여자들은 책상이 없어져 있어도 이상할 게 없었던 터라 휴직 후 돌아온 저의 입지는 안 봐도 뻔했어요. 그나마 책상이라도 안 치운 걸 감사히 여기며 언제든 아이 때문에 일을 때려치울 사람 취급받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몇 년이고 승진 후보 순위에서도 밀려도 그러려니 하면서 묵묵히 일했죠. 하지만 그렇게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제가 복직하는데 많은 찬성과 반대가 있었지만 누구보다 저를 지지해 주셨던 건 친정 엄마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3살이 되고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서 제가 일하는 시간 동안 친정 엄마께서 아이를 봐주시게 됐죠. 그렇게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5년가량은 친정 엄마의 도움을 받아 나름대로 편하게 육아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퇴근하고 돌아오면 다시 제 몫을 해야 하긴 했지만 적어도 회사에 있는 시간 동안은 마음 편하게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께서 갑작스럽게 허리 디스크가 터지셔서 수술을 받게 되시고 나서부터는 친정 엄마께 아이를 맡기기가 힘든 상황이 됐어요. 아우, 괜찮다니까. 얘는 애 안는 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안아줘야 하는 나이도 아니고. 아니에요, 엄마. 몸 조심해야 하는데 어떻게 애를 맡겨요. 여기까지 키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제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다른 엄마들에게 물어보니 초등학생 아이는 이런저런 학원에 보내서 혼자 있을 시간을 줄인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 방법을 생각해 보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이가 이제 막 유치원을 졸업했다 보니 워낙 애처럼 느껴져서 여러 가지로 걱정은 되더라고요. 여보, 이제 엄마 건강도 걱정되고 해서 더 이상 수민이 못 맡길 것 같은데 우리 수민이 이제 어떡하지? 우리 부모님한테 물어볼까? 그래도 돼? 전에 한번 여쭤봤다가 거절당했었잖아. 친정 엄마께서 아이를 본격적으로 봐주시기로 하기 전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시댁에도 여쭤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도 펄쩍 뛰면서 아이만큼은 봐주기 힘들다고 하셔서 시댁에 아이를 맡기는 건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연세도 있으신데 싫으시다는 걸 억지로 졸라서 맡아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선에서는 제외되신 지 오래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의외의 말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나도 엄마가 육아는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학을 떼셔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형네 아들은 봐주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힘들다고 한 건지 뭔지. 아무튼 조카 봐준 지는 꽤 되셨나 보던데 걔네 봐주는 김에 좀 봐달라고 하면 안 되려나 싶어서. 뭐? 정말? 꽤 됐다고? 왜 이때까지 몰랐지? 우리랑 있을 땐 딱히 그런 말이 오고 가질 않았으니까. 어쩐지 조카는 수민이에 비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편하게 대한다 싶더니 성향 차이인 줄 알았는데 같이 살아서 그런 거였나 봐. 아, 그래? 근데 그렇게 애 보기 싫다고 하셨던 분이 겨우 맡아서 봐주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애까지 봐달라고 해도 되는 걸까? 우리도 최대한 부탁 안 하다가 하는 거니까 좀 부탁해봐도 되지 않을까? 애들끼리 있으면 자기들끼리 놀 테니까 엄마도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 뭐 한번 부탁이나 해봐. 싫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얘기해보겠다곤데 굳이 뜯어말린 이유도 없고 혹시나 봐주신다고 하면 저희야 좋은 거니 남편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뒀어요. 안 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 기대도 없었죠. 그런데 의외로 몇 주 뒤 남편이 뜻밖의 소식을 전해왔어요. 엄마가 수민이 봐주신대 여보. 어? 정말이야? 형석이 봐주는 시간 동안만 봐주신다고 했어. 우리도 뭐 퇴근 후까지 봐달라고 할 건 아니니까. 잘 됐지. 와, 아무리 애 보는 김에 봐준다고 해도 하나 보는 거랑 둘 보는 거랑 또 다르실 텐데. 너무 감사하다. 잘해드려야겠네. 사실 저희에게는 그렇게 아이 못 봐준다고 선을 긋고 아주버님네만 아이를 봐준다는 게 저희 입장에선 충분히 속상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별 생각 없이 넘겼던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시아버님 집안이 대대로 법조계 집안이셨는데 유일하게 법조계에 진입하지 못하신 게 저희 아버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두 아들들을 당신을 대신해서 법조인을 만드시려고 노력하셨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제 남편은 법조계 관심도 없었고 그쪽으로 전공을 할 만큼 성적이 높았던 것도 아니라서 자연스럽게 일반 기업 쪽에 취직하는 길로 빠졌고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비상했던 아주버님은 아버님의 뜻에 따라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되셨어요. 아주버님은 시부모님의 오랜 원한을 풀어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결혼마저도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만난 변호사분과 결혼하셨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에게도 아주버님을 통해 몇 번 변호사들과 선을 보도록 권유를 하셨지만 남편은 결혼도 원하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만나서 하고 싶은 마음에 선자리를 거부했고 지금의 저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근데 당신 진짜 후회 안 해? 그때 변호사 여자 만나서 결혼했으면 지금보다 더 풍족했을 거 아냐. 무슨 그런 소리래. 그랬으면 지금 당신을 못 만났을 텐데. 그 사람도 괜찮았을 수도 있지. 에이, 시작부터 조건만 보고 만나는 사이인데 서로 괜찮을 리가 있나. 나도 평생을 부모님 뜻 거스르고 살아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그래도 형이 나 대신 부모님 뜻대로 살고 있잖아.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한 자식이라도 뜻대로 살고 있으면 된 거지. 이런 얘기하면 형한테 참 미안하지만 난 어릴 때부터 형이 참 안 됐다고 생각했거든. 부모님 뜻대로 살아서 사회적으로 성공도 하고 좋은 집안 자제에 같은 변호사 부인도 얻었다지만 항상 형을 보면 뭔가 행복해 보이지가 않았어. 형도
나한테는 늘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했었고. 정말? 아주버님이? 지금은 워낙 무뚝뚝 하신 데다가 집안에서 워낙 총애를 받고 계셔서 남편에게 그런 조언을 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아주버님도 이렇게 학벌과 완벽을 강요하는 집안 분위기에 숨통이 막히는 부분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분위기 탓에 시부모님의 요구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며 살아온 아주버님네 애는 봐줘도 우리 애는 못 봐주신다고 하는 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어요. 처음엔 저도 남편이 이런 차별을 받고 자란 게 속상하고 안타까웠지만 참 사람이라는 게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저도 모르게 이 집안 분위기에 융화되어서 시부모님이 저희 집보다는 아주버님 쪽 집안을 더 챙겨주고 예뻐라 하는 것에 면역이 생기더라고요. 저야 어차피 친부모님은 아니다 보니 그러려니 하면 그만이었고 남편이 안쓰러울 땐 그만큼 제가 더 챙겨주고 잘해주면서 나름대로 지혜롭게 시댁살이를 헤쳐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께서 저희 애까지 봐주신다고 하니 그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의외로 관문이 하나 더 남아있었어요. 여보, 전화 왔는데? 아, 나 지금 전화 받기가 좀 힘들어서. 누군데? 형수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형님? 먼저 받아볼래? 알겠어. 평소에는 연락을 잘 안 주고받는 사이라 갑자기 전화가 왔다기에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이 들더라고요. 집안일을 하고 있던 중이라 남편에게 받아보라고 했는데 물소리 너머로 남편의 언성이 약간 높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일이 끝나고 겨우 달려가 전화를 받고 받으려고 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남편이 이제 막 전화가 끊겨진 후더라고요. 남편은 누가 봐도 화가 많이 난 듯한 얼굴로 씩씩거렸어요. 왜 그러냐니까. 아니, 형수님이 황당한 소리를 하시잖아. 황당한 소리? 다음 주부터 수민이 맡기기로 엄마랑 이야기 마쳤는데 어떻게 그걸 알게 되셨나 봐. 그런데 자긴 형석이랑 수민이 같이 돌보는 거 반대래. 우리 보고 알아서 시터를 구하던지 하지 왜 애들을 같이 맡기려고 하냐잖아. 아니, 형님은 형석이 어머님한테 맡기면서 우리 보고는 왜 시터를 구하래. 그렇게 돈 잘 버는 분들도 시터 안 쓰는 건 다 이유가 있으신 거면서. 형님네가 왜 아이를 어머님께 맡겼는지 물어본 적은 없지만 부모 마음이야 다 뻔하잖아요. 남의 손에 맡기느니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맡기는 게 아이가 학대의 위험도 없고 애정 결핍을 앓을 부담도 없이 키우는 길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물어봤지. 근데 참, 이유가 화가 나서 나도 좀 흥분했지 뭐야. 뭔데? 형석이 머리 좋고 공부도 잘하는데 우리 애랑 같이 지내면 머리가 나빠질 거래라 뭘 하나. 우리 수민이가 맨날 놀이터에서 놀고 성적도 그저 그렇다고 옆에 두기가 싫대. 그동안 본인들이 형석이 공부하는 습관 들여놓고 잘 키우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수민이 옆에 가면 다 사라질 거라면서. 솔직히 그것도 좀 좋게 말씀하셨으면 모르겠어. 공부 잘하는 애들 엄마들은 공부 못하면 같이 놀지 말라고 그러기도 하니까. 어떻게든 이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말을 너무 심하게 하잖아. 머리 나쁜 것도 옆에 있으면 없는다나? 형석이가 수민이한테 안 좋은 영향만 미칠 것 같다고 길길이 날뛰는데 나도 그걸 듣고만 있을 수가 있어야지. 뭐? 정말 그렇게 말하셨어? 아니, 우리 수민이가 공부는 그렇게까지 잘하지 못할 망정 무슨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러니까 화가 나지. 그래서 수민이가 아직 어려서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동기부여가 안 돼서 그렇지. 같이 지내서 나쁜 애로 키우진 않았다고 했더니 비웃잖아. 뭐라고? 그 전까지는 사실 형님과 이렇게 크게 부딪힐 일은 없었어요. 아무래도 형님도 변호사고 하다 보니 그나마 만날 수 있는 명절에도 바쁘셨고 집안에서도 워낙 귀한 며느리 대접을 해주다 보니 형님께서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실 일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 의사를 강하게 드러내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필 저희 자식을 까내리면서까지 자기 자식과 함께 붙여놓지 말라는 요구이니 저와 남편은 황당해서 눈이 돌 수밖에 없었어요. 어떡하지? 어머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나? 말씀을 드리긴 뭘 드려. 우린 딱히 불만도 없는데. 불만 있음 형수님이 얘기하라 해. 참나. 그동안 우리를 대체 어떻게 생각한 거야? 어이가 없네 정말. 그러게 사람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뭐 우리한테 말도 안 되는 짓 했어도 설마 시부모님한테는 그런 소리 못하겠지. 당신 말대로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괜히 말 얹었다가 집안 시끄러워지는 것보다는. 어머님께 따로 이 일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까 고민도 했었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아무리 어머님 아버님이 형님과 아주버님을 예뻐하고 시조카까지 예뻐한다고 해도 이런 일에는 화가 나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괜히 집안에 분란 일으키기도 싫었거든요. 수민아, 내일부터는 엄마 아빠 퇴근할 때까지 친할머니네서 잠깐 지낼 거야. 그런데 거기 형석이도 있을 거거든? 와, 정말? 형석이 좋아. 형석이 착해. 그래? 형석이 좋아? 다행이네. 형석이는 원래 나한테 잘해줘. 생각보다 딸의 반응이 좋아서 놀랐어요. 형석이는 늘 명절에도 공부를 한다고 제 딸과는 잘 못 놀았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나름대로 애들끼리 친분이 있었는지 딸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내심 안심은 되더라고요. 그래. 근데 수민아, 이건 엄마가 정말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만약에 같이 지내는데 형석이가 수민이한테 막 나쁘게 하거나 괴롭히면 엄마 아빠한테 꼭 말해줘야 해. 엄마 아빠가 바로 도와줄 테니까. 혼자서 막 울거나 그러면 안 돼. 무슨 일 있음 바로 얘기해. 응? 형석이 진짜 착한데? 그럴 일 없어 엄마. 에이, 그래도 엄마는 걱정이 돼서 그러지. 만약에, 아주 만약에 말이야. 알겠지? 꼭 약속해. 알겠어, 약속. 손가락까지 단단히 걸며 약속을 한 뒤에야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아직 둘 다 어리기는 해도 한쪽은 아들이니 만약 형님이 나쁜 짓이라도 했으면 힘 차이 때문에 저희 딸이 너무 괴롭힘 당할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애들끼리 사이도 좋다고 하고 설마란 생각도 들어서 무슨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함부로 형님이나 형석이를 의심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게 아이를 시어머니 손에 맡기고 몇 달 동안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아이는 학교 다녀와서 학원도 가고 사촌과 함께 공부도 하는 시간을 꽤 즐겁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딸을 픽업하러 갈 때마다 얼핏 봐도 둘은 사이가 좋아 보였고요. 그래도 나름 사촌이라고 애한테까지는 형님이 못할 소린 못했구나 싶었어요. 대신 그 뒤로 저한테는 틱틱거리는 게 느셨어요. 원래는 있는 듯 없는 듯 제가 보이지 않는 벽을 두시던 분이었는데 아이들이 시어머니 손에 같이 크는 게 불만이 꽤 크셨는지 그 화풀이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차마 남편에게는 못하겠는지 틈만 나면 은근슬쩍 저를 무시하지 못해 안달난 사람처럼 구셨어요. 처음 몇 번은 저도 울컥 화가 치솟았지만 왜 저러시는지 이유를 알아서인지 금방 쉽게 무시하게 되더군요. 하지만 그 수위가 본격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한 건 추석날
오랜만에 시댁 식구들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 이후부터였어요. 식사를 하는 내내 어머님이 갖고 온 고기 반찬이나 온갖 비싼 반찬들을 다 집어다 형석이 앞으로만 놔주시더라고요. 제 딸은 잘 먹고 있는지 아닌지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로요. 물론 엄마인 제가 있으니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형님도 같이 있는 자리였고 그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평소에도 형석이만 챙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다 저의 추측일 뿐이니 묘하게 불편한 마음만 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저희 딸이 마지막 남은 디저트를 먹으려고 집은 순간 어머님이 갑자기 제 딸에게서 케이크를 확 뺏으시더라고요. 이거는 형석이 줄 거다. 뺏은 케이크 접시를 형석이 앞에 두고 형석이는 눈치만 슬슬 보다 케이크를 맛있게 먹기 시작하는데 주눅이 확 든 제 딸을 보니 기가 막히고 어안이 벙벙 하더라고요. 어머님, 수민이가 먹고 싶어서 집은 거잖아요. 그걸 왜 형석이 주세요? 아우, 여자애들은 살쪄. 남자애들이야 능력 좋으면 살쪄도 된다지만 어디 여자애들은 살찌면 남자들이 쳐다나 봐주겠니? 원래 마지막 남은 걸 안 먹어야 살이 안 찌는 거야. 다 내가 애들 봐가면서 챙겨주는 건데 왜 그러니? 아직 한참 성장기인데 살이 좀 찌는 게 맞죠. 살을 좀 찌워놔야 키로도 가는 거고요. 아무리 그래도 애가 먹고 싶어하는 걸 뺏어다가 주는 건 좀 보기가 그래요. 애도 속상해하고요. 아우, 그럼 네 애는 네가 케어하면 되지. 왜 이리 나한테 감나라 배나라야. 네 딸이 너한테나 공주님이지 나한테도 공주님이냐? 난 말야 공부 잘하고 집안 뜻 이어받을 손주가 필요한 거야. 기가 막혀서 뒷목 잡기 직전이라 남편이 한마디 거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요새는 수민이가 공부를 더 잘하던데 뭘. 이러다 수민이가 더 가능성 있는 거 아닌가 몰라. 저희 딸이 초등학교 고학년에 올라가면서 부쩍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시아버님이 아이들 성적에 관심이 무척 많은 분이라 그런지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솔직히 난 예전에는 얘네들 자식이라 수민이한테는 기대가 크지 않았는데 요즘 수민이가 받아오는 성적표 보니까 오히려 수민이한테 더 기대를 해볼 만 하겠더라고. 애가 맨날 형석이 공부하는 것만 구경하더니 어느 날부터 자기도 연필 잡고 공부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더니 막 성적이 느는 거야. 이런 거 보면 괜히 맹모 삼천지교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공부는커녕 시간만 나면 동네 놀이터 나가 놀기 바쁘던 애가 공부에 흥미를 붙였으니 원. 둘째 너는 형네한테 고마워해라. 딸이 성적이 확 오르기 시작한 것도 집에 있으면 늘 공부만 하도록 교육받은 형석이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도 사실이겠지만 굳이 저희 딸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뤄낸 성과마저 형님네 공으로 돌리는 시아버님이 순간 못마땅해서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군요.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남편이 나서주더라고요. 아버지도 참, 물론 형석이 덕분에 자급 받았겠지만 우리 딸이 열심히 한 거죠. 어머,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서방님? 우리 형석이는 요새 성적이 좀 떨어졌는데 수민이랑 같이 지낸 후부터 조금씩 떨어지더니 요즘은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수민이는 성적이 올랐다고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둘이 같이 봐주시는 거 반대한 건데 부모들이 괜히 자식한테 더 공부 잘하는 애랑 놀라고 하겠어요. 다 서로 영향 주고 받으니까 그런 거지. 아, 우리 형석이는 머리도 좋고 성적 떨어지리가 아닌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제가 속상해 죽겠어요 정말. 아우, 신경 못 쓴 내 탓이지 애미야. 걱정 마라. 내가 형석이
다시 마음 잡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정말요, 어머님? 역시 어머님밖에 없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형석이야말로 이 집안 대를 이어서 또 법조계로 갈 인물이라는 걸요. 3대까지 변호사 시켜서 법조인 집안 만들어야죠. 안 그래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손주까지 변호사 하겠다는데 이 할미가 열심히 지원해줘야지. 어차피 여자애들은 공부 잘해봐야 대학 졸업하고 회사 들어가도 오래 다니지도 못하고 시집이나 가버릴 텐데 공부가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아들한테 더 지원이 가는 게 맞죠. 네?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요즘은 여자들도 다 능력 있는 시대예요. 결혼도 필수가 아니라서 능력 키워서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여자들도 많고요. 그러려면 딸들한테도 똑같이 지원을 해주는 게 맞죠. 저는 제 딸 나중에 하던 공부 다 포기하고 시집가서 전업주부 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 배우고 싶은 것들 지원 안 해줄 생각 없어요. 꼭 법조인 집안 만들려고 애를 낳아서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짜증이 확 나서 뼈를 때리는 말을 골라서 하니 시어머니와 형님이 동시에 뚜껑이 열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화가 너무 나서 뱉은 말을 처리할 생각은 없었어요. 저한테는 누구보다 소중한 딸이고 딸이 열심히 해서 이뤄낸 걸 남의 공으로 돌리고 싶지 않아요. 제 딸이 공부를 앞으로도 쭉 잘해서 뭘 하든 전 다 지지해줄 생각이고요. 집안 뜻 안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제 딸을 차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동서 정말 웃긴다. 정말 형석이 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 원참. 수민이가 형석이 공부하는 스타일을 옆에서 베꼈는지 아니면 공부 정리해놓은 노트라도 훔쳐봤는지 동서가 어떻게 알아? 갑자기 성적이 오를 것 같았으면 진작에 올랐어야지. 동서는 사람이 어쩜 그렇게 뻔뻔해?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입장에선 당연히 될 놈한테 더 잘해주고 투자하는 게 맞지. 어차피 동선의 딸내미는 공부 잘해봤자 변호사 시킬 생각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게 될 줄 알고 투자를 해. 나중에 천박한 일 하고 싶다고 하면 뭐 그것도 시켜주게? 부모가 됐으면 자식이 고상한 직업 가질 수 있게 이끌어줘야지. 무조건 자유롭게 키운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그 와중에도 어머니는 식사를 마친 형석이에게 온갖 영양제를 하나하나 닦아서 입에 넣어주더라고요. 제 딸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모습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을 거 생각하니 참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이도 좀 크고 있으니 이제 더 이상 시댁에 맡길 이유도 없고 당분간 학원을 좀 더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의 집에 데리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아이를 시댁에 맡기는 건 그만뒀고 그걸 제가 시비 거는 걸로 생각을 했는지 형님의 심통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죠. 시부모님은 그래도 제 딸을 예뻐하긴 하셨었는지 그날 일은 미안했다며 전화도 따로주시고 해서 마음이 서서히 풀렸어요. 같이 산 정이 있다고 묘하게 차별은 받았어도 아이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하니 만남까지 막을 이유는 없었죠. 대신 명절에는 형님과 저희가 마주치는 일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형님은 그것마저도 마음에 안 들었는지 어떻게든 저희에게 일정을 안 알리고 시댁에 방문해서 우연히 마주치는 일을 기어이 만들어 내시더라고요. 제대로 찍혔나 보다 싶을 정도로요. 야, 니네 형님이 변호사라더니 집에 한 구석 있네. 진짜 뭐 이렇게까지 하냐? 아무리 봐도 니네 딸이 자기 아들보다 공부 잘하니까 그거에 눌린 것 같아. 너랑 니네 남편 은근 무시했었는데 아들이 그걸 못 이기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근데 그런다고 누가 그렇게까지 해. 하여튼 성격 진짜 이상해. 변호사들 바쁘지 않나? 예전엔 바쁘다고 코빼기도 안 내비쳐서 보기도 힘들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한가한가 몰라. 나만 보면
못 갈궈서 안달난 사람 같다니까? 하여간 심보 한번 고약하네. 아, 근데 너네 형님 땡땡 로펌 소속이라고 하지 않았어? 나 요즘 그쪽에 변호사 상담받으러 자주 가거든. 상담받으러 갈 때 마주칠 수도 있잖아. 그래? 근데 사무실에 없는 날이 더 많대서 못 볼 수도 있어. 사진이나 좀 보여줘봐. 어떻게 생겼냐? 사진? 아, 여기. 친구가 사업을 하는 애라 여기저기 휘말린 소송건이 몇 건 있어 변호사 상담을 받고 있는데 그게 마침 저희 형님네 로펌이라고 하더군요. 이야기 나온 김에 얼굴이나 보자길래 예전에 같이 가족 모임 때 찍은 사진이 있어서 보여줬는데 갑자기 친구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나 이 사람 아는데? 이 사람이 변호사라고? 왜? 본 적 있어? 본 적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나 정말 자주 봐. 근데 내가 알기론 변호사가 아니라 송무팀 직원으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들 업무 처리해주는 사람들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없는데? 확실한 거야? 확실하다니까. 나 처음 사무실 갔을 때 길에 깔려서 안내해준 분이 이분이고 갈 때마다 몇 번씩 마주쳐서 되게 친근감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얼굴도 정확히 알지. 아니 세상에, 송무팀이면 변호사랑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 당연하지. 하는 일 자체가 다른데. 아니 설마 니네 형님 이때까지 송무팀 직원이었으면서 그 로펌 변호사라고 시댁에 거짓말 친 거야? 그러게. 아주버님도 그 로펌 소속인데 둘이 일하다가 만났다고는 들었거든. 그래서 아무 의심도 없었는데 이거 아주버님도 완전히 한턱속이었네. 그 로펌 직원인 건 사실이니까 속이기도 더 쉬웠겠네. 그래도 어떻게 변호사라고 속이냐? 그렇게 너한테 자기는 변호사라고 고고한 척 잘난 척 다 해놓고 사실은 아니었던 거잖아. 내 말이 맨날 자기는 어머님 아버님 뜻에 맞게 결혼하고 아들까지 법조인 만들겠다고 별 유난을 다 떨었었는데 진짜 어이가 없네. 한 번만 더 내 속 뒤집어 봐라. 진짜 다 끝장이야.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형님이 쓰시는 데스크 사진과 송무팀 사무실에 앉아 계시는 형님의 사진을 어렵게 확보했어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만날 때마다 속을 긁어대는 형님 때문에 저도 비장의 무기는 준비를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이걸 밝혀버리면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히는 건 감수해야 했기에 최대한 형님이 제 속을 안 긁었으면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결국 선을 넘는 사람은 선을 넘고야 말더군요. 시간이 좀 흘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나이가 되고 제 딸은 외고의 뜻이 있어 외고로 진학을 했지만 무슨 오기인지 같은 곳으로 진학을 꿈꾸던 시조카는 외고에 떨어져 일반고에 진학을 하게 됐어요. 아무리 그래도 시조카는 계속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걸로 전해 들었어서 당연히 붙을 줄 알았는데 일반고를 갔다고 하니 의외더군요. 그렇게만 생각하고 가볍게 넘겼는데 저희 애는 외고를 붙었다는 소식을 듣고 심술이 났는지 그날도 형님이 시비를 굉장히 많이 거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수민이는 진짜 형석이한테 고마워서 어떡하니? 형석이 아니었음 지금도 그냥 팽팽 놀면서 동네나 쏘다녔을 텐데 사람 팔자가 어떻게 바뀌어도 이렇게 바뀌냐고. 내가 진짜 억울해서 살겠어? 내가 그래서 반대했잖아. 둘이 같이 크게 하는 거 아니라고. 어릴 때부터 누누이 말했는데. 난 진짜 이럴 줄 알았다니까. 형님, 그만 좀 하세요. 도대체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애들 중학교도 가기 전 얘기예요. 형석이가 크면서 성적 관리 못해서 외고 떨어진 걸 왜 저희 딸을 탓하세요? 그때 이후로는 같이 지낸 적도 없고 공부한 적도 없는데. 그때 수민이가 형석이 노하우는 쏙 빼먹고
형석이 정신 상태는 다 흐트려 놨으니까 그렇지. 애가 그 중요한 시기에 옆에 쟤만 없었어도 외고 따위는 가고도 남지. 아, 속상해. 물려받은 머리는 우리 애가 월등히 좋은데 결과가 이게 뭐야? 참 지겹지도 않은지 늘 똑같은 레파토리를 반복하니 이제는 그 고리를 완전히 끊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부터 지금까지 거짓말로 자신의 직업을 위장해놓고는 뻔뻔하게 머리 좋은 척 똑똑한 척하면서 저와 제 남편, 제 딸을 근거 없이 무시하는 건 이제 듣기도 싫고 그만하게 만들어야겠더라고요. 물려받은 머리가 아주버님 머리가 아니라 형님 머리인가 보죠 뭐. 뭐? 지금 동서 뭐라 그랬어? 아주버님 머리가 아니라 형님 머리? 우리 머리가 뭐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그딴 소리래? 차이가 많이 나죠 형님. 정말 몰라서 물으세요? 우리가 무슨 차이가 뭐 어떻게 나는데? 이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변호사야. 이름도 모를 작은 기업 다니는 동서랑은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우린. 공부한 세월만 몇 년인데 우리가 동서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겠어? 여보, 그만 좀 해. 제가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하자 아주버님도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지 평소엔 잘 끼어들지 않는 분이 직접 나서서 형님을 말리시더라고요. 하지만 어찌나 성격이 불같은지 말려지기는커녕 눈에서 불이 더 활활 타올라서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뭘 그만하라는 거야. 얘가 지금 날 무시하잖아. 내가 무시당할 만한 사람한테 무시당하는 것도 아니고 동서한테 무시당해야겠어? 형님은 저 밥 먹듯이 무시하면서 저는 형님 좀 무시하면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그게 말이 돼? 왜 말이 안 되는데요? 동서, 나 땡땡 높은 변호사야. 명함만 내밀어도 사람들이 다 내내거려. 여기서 법조인 아닌 식구는 동선에밖에 없는 거 잘 알잖아. 왜 이래? 동선에 곤란한 일 생기면 도와줄 수 있는 건 우리야. 동선은 우릴 도와줄 처지가 못 되지만 우리한테 좀 살랑거려도 모자랄 판에 왜 이렇게 오늘따라 바락바락 대들지? 어? 그야 형님이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니니까요. 아주버님이면 몰라도 형님한테 살랑거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얘,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어? 어른들도 있는데 집안 시끄럽게 뭐 하는 짓이야? 마침 시어머니까지 끼어드시길래 지금이 절호의 타임이랑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친구에게 받은 인화사진들을 가족들이 잘 볼 수 있게 바닥에 펼쳐놨어요. 송무팀 이진아? 아니, 이게 뭐냐? 송무팀? 네, 어머님. 어머님이 변호사 일 하느라 고생 많다고 평생 애 대신 키워주시고 그토록 자랑스러워하시던 변호사 며느리가 사실은 변호사가 아니었다네요. 그러면서 변호사 아닌 사람은 죽어라고 갈궜고요. 아들은 변호사인 본인들 머리 닮아서 법조계 사람 만들 수 있다더니 평범한 제 딸도 가는 외고도 떨어져 버리고 저도 그건 참 의문이었는데 이제야 진실이 밝혀지네요. 형님 말대로라면 변호사 머리나 닮아야 공부를 잘하는 거니까. 아쉽게도 형석이가 형님 머리를 닮아서 떨어졌나 봐요. 아니, 동서! 잠깐만,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송무팀이면 변호사들 뒤치다꺼리 해주는 그거 아니냐? 네가 변호사가 아니라 그거라고? 네, 어머님.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을 속으셨어요? 그렇게 변호사 며느리 얻었다고 기뻐하시고 자랑하셨으면서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시고 결혼시키셨던 거예요? 세상에나. 어쩐지 뭔가 가끔 이상하다 싶을 때가 있긴 했다만. 아니, 내가 이걸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니? 그래도 변호사라고 내가 이 나이 먹고 힘들어도 손주도 봐주고 별 개고생을 다 했는데 이거 명백한 사기 결혼이야.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송무팀에 저랑 이름이 같은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 자리에 잠깐 가서 앉아서 일 좀 한 거고요.
그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내가 지금 니네 회사 찾아가서 싹 다 물어봐도 되겠어?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님. 아유, 내 팔자야. 내 뒷목. 넌 이놈 시끼? 너도 저 여우 같은 년한테 속은 거지, 어? 너도 알고 우릴 속였냐? 죄송합니다, 어머니. 결혼만큼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었어요. 다른 건 다 어머님 뜻대로 해드렸잖아요. 뭐라고? 아휴, 이 자식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부모를 속여. 내가 큰며느리도 변호사라고 얼마나 자랑질을 하고 다녔는데 그걸 속여. 내 팔자야. 시댁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뒤집어졌고 그 이후로 몇 년간은 가족 모임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야 시댁 가서 좋았던 기억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마음은 좀 불편하긴 해도 몸은 편해서 좋더군요. 남편과 아주버님에게는 따로 사과는 드렸어요. 괜히 제가 밝히고 싶지 않았던 비밀을 터뜨려 곤란하게 해드렸으니까요. 괜찮아요, 재수씨. 어차피 언젠가는 들킬 일이 없고 항상 마음이 불편했는데 차라리 이렇게라도 들키니 속이 시원하네요. 우리 집사람이 워낙 무례하게 굴기도 했고 사실 집사람도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결혼하자니 반대할 것 같고 어차피 같은 사무실 다니니 적당히 위장해서 결혼하고 나중에 밝히자고 하고 결혼했는데 좀처럼 타이밍은 안 나고 재수씨 들어오니 변호사 며느리라며 차별이 더 심해져서 도저히 밝히기가 힘들었나 봐요. 나중엔 진짜 착각도 든다고 해서 정신과 상담도 받아볼까 고민했었다니까. 어떻게 보면 재수씨 덕분에 잘 넘긴 거지. 그동안 재수씨도 우리 부모님 욕심에 괜한 차별당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있는 그대로 좀 같이 잘 살아봐요. 다행히 아주버님은 좋게 넘어가 주셨어요. 알고 보니 형님도 스스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으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시댁에서 주는 압박감 아닌 압박감에 병이 들어가고 있던 모양이었어요. 도대체 그놈의 학벌이고 직업이고 법조인 집안이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까지 두 집안을 서로 경계하고 갈라놓게 하는지. 시부모님의 과욕과 어리석음에 여러 사람 마음에 멍이 든 것 같아 마음이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저와 제 자식에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이지만 저도 그만큼 되돌려줬다고 생각은 해서 그렇게 죽을 만큼 밉지는 않네요. 당장은 형님과 잘 지낼 수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서로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순간이 온다면 언젠가 안부 정도는 물을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족과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